자,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도형의 이동 드디어 이제 도형의 마지막 단원인데요. 도형의 이동이요. 점의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이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나중에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막 뒤에 섞여져 있는 이런 개념들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말은 여기 공식이라는 것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만 공식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그냥 딱 단순히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공식에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또 대다수의 아이들이 다 맞는 문제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에 그냥 직접 넣는 것보다 다시 한번 도형은요, 특히 이제 이 기하 쪽은 원리를 익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풀이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 이동을 이해할 때 자취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자취를 살짝 좀 정리를 했었으니까 한 번만 더 자취 어떻게 하는지 점검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인데, 자취의 처리 원칙은 자취의 방정식은 앞에서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점을 설정을 합니다. 보통 점 설정할 때 P 스몰 x, 스몰 y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P 라지 x, 라지 y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주어진 식에 스몰 x, 스몰 y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그 주어진 규칙성이 있어요. 그 주어진 규칙성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합니다. 식을 작성한 다음에 그 식이 좀 대다수의 식이 이제 복잡한 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을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변형을 해요. 그래서 식을 변형한 다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항상 제한 범위를 확인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취를 설정을 했었는데, 도형의 이동을 뭐로 이해하자는 거지? 자취로 이해해 봅시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자취로 이해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 도형의 이동의 평행 이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행 이동. 이거 부러졌어요. 평행 이동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점의 평행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어요. 평행 이동 끝난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도 할 텐데,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의 대칭 이동이 있고 도형의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그럼 점의 대칭 이동, 평행 이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점의 평행 이동은 우리 이쪽에도 해볼까요? 그렇죠? 우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겠습니다. 좋아요. 점의 평행 이동은 이 점의 좌표가 이쯤 하나 잡을까? 이 점을 A점이라고 합시다. A점의 좌표가 x, y라고 해본다면 얘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즉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만큼 평행 이동했다면 얘 점을 뭐라고 할까요? a 다시라고 할까요? 뭐 b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또 한번 해봐요. 길이를 줬어. 그럼 뭘 준 거지? 좌표를 줬어. x에서 a만큼 더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이 지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가 되고요. y 좌표는 y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점의 평행 이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별거 없는 거죠. x 좌표끼리 그냥 이동한 거, y 좌표끼리 그냥 이동해서 두 놈 처리합시다 하는 것이 이제 자취에서 미안합니다. 말이 빨리 꼬이네요 오늘. 그렇죠? 점의 평행 이동을 보는 눈이에요. 그냥 좌표끼리 합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음의 방향으로 갔으면 이제 빼주면 되니까 별로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도형의 평행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형을 한번 살짝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이 있대요. 원이 중심이 0,0짜리 원인데 이 0,0짜리 원이 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답니다. 뭐 반지름은 그냥 R이라고 하죠. 뭐 그럼 동일하게 원의 중심이 이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서 역시 동일하게 A만큼 B만큼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된 거죠.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전체 R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뒤에 있는 얘의 원의 방정식을 이해해보면 X 마이너스 중심의 좌표가 A, B가 됐으니까 X-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뒤에 뭐 되죠? Y-B의 전체 제곱은 뭐의 제곱이 됩니다? R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원이 뒤로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똑같은 평행 이동인데 얘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고 이 점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나온 결과가 달라요. 얘는 두 좌표를 그냥 더하면 됐는데 여기서 비교해 봤더니 이게 좌표가 얘는 플러스가 됐는데 도형인 경우엔 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 이건 점이면 그냥 더하고 도형이면 그냥 빼지 뭐 이렇게 해서 막 외우는데요. 그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그냥 단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지가 바로 뭐냐면 자취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자취를 강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는 걸 먼저 좀 보시고 왜 그런지는 자취로 설명해 볼게요.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3번 평행이동. 아이고 깜짝이야. 그죠?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점을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점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말로 설명해도 될 정도라니까요. 1,1이란 점이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1,1 일사분면 위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 거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계속 좌표를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1,1이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같대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같대요. 그러면 1에서 3을 더하고 1에서 2를 더하면 되니까 이 지점의 좌표는 4,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음의 방향으로 가도 똑같으니까 이제 그건 별로 문제가 될 건 아니란 말이죠. 이제 도형이 문제가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필요한 도형을 몇 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도형을 조금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직선 배웠고 그 다음에 원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2차 함수 사실은 2차 함수 도형이에요. 포물선 이렇게 됐어요? 포물선의 일종인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요거를 다 이제 이동시키는 것이 이제 제법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자취로 이해해 봅시다 하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좌표는 그냥 더하면 됐는데 도형은 갑자기 원을 이동시켜 봤더니 그게 더하는 게 아니고 부호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해봅시다. 첫 번째 도형의 이동의 자취로의 이해.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려고 하고 이게 되면 많이 외울 게 그렇게 없어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원도 한번 해보고요. 다른 거 싹 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지점에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좌표 평면이 있고요.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일로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 R자리가 선생님 아까 했잖아요. 맞아요.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이게 이렇게 있다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원의 중심인 거니까 원의 중심이 이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원의 중심 이동했으니까 중심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원의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지점의 좌표가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놈은 이 지점의 중심이 a, b가 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원의 방정식 이해하면 x-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얘를 그렇게 보지 말고 뭐로 이해하자는 거지? 자취로 한번 이해해보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자취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첫 번째 점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고요. x, y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얘는 평행 이동한 원인 거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하죠. 뭐. 그래서 이 지점의 좌표를 P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좌표 자체를 라지 x, 라지 y라고 합시다. 왜 라지 x, 라지 y라고 했죠? 여기에 스몰 x, 스몰 y가 있으니까 여기에 라지 x, 라지 y 이 x 좌표와 이 x 좌표는 서로 어떤 x 좌표? 다른 x 좌표. 이 y와 이 y도 서로는 어떤 y 좌표? 다른 y 좌표. 그걸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취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점을 설정했어요. P에 x, y가 있대요. P, x, y가 모든 점들이 다 저렇게 이동했을 테니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무슨 이동하였대요? 평행 이동한 점이 있대요. 그럼 평행 이동한 점 점을 P1이라고 하고요. 색깔을 좀 구별할까요? P1이라고 하고요. 그 P1의 좌표는 라지 x, 라지 y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점인 거니까 그대로 넣어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 사실은 앞에 있는 이 라지 x는요. 스몰 x의 플러스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y 좌표는요. 사실은 스몰 y의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x, y 두 개를 연결한 x, 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x, y의 관계식, 즉 라지 x와 라지 y를 서로 연결해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얘하고 얘를 이을 수 있는 식이 얘에 대한 식밖에 없단 말이죠. 예를 보면 스몰 x, 스몰 y에 대한 관계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r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 라지 x, 라지 y를 스몰 x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주어진 이 식에서 보여요? 그렇죠?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쪽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 스몰 y는 라지 y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진 이놈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주어진 이놈 두 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얘 스몰 x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왜요? 이 스몰 x와 이 스몰 x는 어떤 x? 같은 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넣어서 처리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얘가 라지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라지 y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뭐의 제곱이 됩니다?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지 x와 이 라지 y는 얘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라지 x, 라지 y라고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요? 이미 얘는 버려진 거고 얘의 규칙성을 다 찾아낸 거니까 얘를 이제 라지 x 대신에 뭐로 바꾸는 거지? 스몰 x로 바꿔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스몰 x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스몰 y의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뭐의 제곱이 됩니다?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진 그 식하고 완전히 같은 식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주어진 이 식하고요. 아래 주어진 이 식이 두 식이 완전히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즉 얘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마이너스죠? 그냥 외워서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왜 마이너스인 거죠? 여기서 얘가 이항돼서 넘어갔잖아요.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이항돼서 넘어갔으니까 얘도 플러스였는데 얘가 이항돼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그냥 공식처럼 막 단순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취로 이해해서요. 점을 설정한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작성한 다음에 그 식을 다시
만들어내면 그게 우리가 자치로 이해할 수 있는 평행이동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식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취이기 때문에 중간에 좌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항됐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원 한번 해봤어요? 그럼 원 했으니까 이제 직선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직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있대요. 직선도 역시 동일한데요. 이런 직선이 있대요. 그럼 얘가 y는 이렇게 할까요? px 플러스 q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런 직선이 있대요. 그럼 이 직선도요. 역시 동일하게 모든 점들에 대하여 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그럼 얘도 양의 방향으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즉 얘가 a래요. 얘도 a고요. 얘도 b고요. 얘도 b만큼 이렇게 몽차장 다 평행이동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들이 몽차장 다 잘못 그렸어? 조금 잘못 그렸네요. 다시 미안합니다. 이런 실수를 그렇잖아요. 잘못 그렸어요.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대요. 직선이 있대요. 이 직선이 y는 px 플러스 q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대요. 즉 얘가 a만큼 간 거고요. 얘가 b만큼 갔대요. 그럼 이 점만 그러냐? 아니죠. 이 점도 a만큼 가고 b만큼 이렇게 이동했대요. 됐어요? 동일하게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그래서 얘하고 얘 몽차장 다 똑같이 이동한 점들의 자치를 구해보면 뭐 이렇게 된 거죠.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얘 L이라고 해서 얘 L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역시 자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라고 합시다. 그러면 P를 스몰 x, 스몰 y로 잡고요. 얘는 어딘가 모르겠지만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이 점이 있을 테니까 얘를 P라고 하고 라지 x, 라지 y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꼼꼼하게 다 설명할 테니까 계속 연습해 보세요. 그럼 정리해 보면 P점이 원래 스몰 x, 스몰 y였는데 이 점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무슨 이동했다고요? 평행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평행이동한 그 지점의 좌표를 라지 x, 라지 y라고 하는데 얘와 얘의 무슨 식이 필요한 거지? 나는 관계식이 필요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관계식이 필요해. 그럼 그 관계식을 하기 위해서 이 x 좌표를 설정해 봤더니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할까요? 얘는 x에다가 a만큼 더했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y좌표를 봤더니 y좌표도 역시 동일하게 y좌표에다가 b만큼 더했어. 근데 우린 얘와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식은 쟤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놈 보면 얘를 사용할 수 있기를 y는 mx 할 거 그냥 합시다. p에 x에 플러스 q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어진 이 식과 이 식을 스몰에 대한, 스몰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그래서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여기도 스몰 y는 라지 y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런 거니까 이제 얘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왜요? 2x와 2x는 어떤 x인 거지? 같은 x고요. 2x와 2x는 서로 다른 x였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y 자리 대신에 얘 넣으면 되니까 라지 y 마이너스 b는 p배의 라지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q가 됩니다. x 대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x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px 대신 들어가는 게 아니고 x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리해보면 요 놈의 식이 이제 라지 x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몰 y 마이너스 b는 p배의 스몰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q가 됩니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앞에 주어진 그놈하고 결과가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가 그렇게
들어가면 평행 이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점에서는 플러스였는데 평행 이동에서는 왜 마이너스였지? 도형에선? 얘가 일로 이항됐으니까. 얘가 일로 이항됐으니까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에서 했던 그 생각하고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해 두라고. 한번 보시죠. 이번엔 포물선 또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포물선 2차 함수인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y는 뭐 x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래프가 조금 삐뚤어졌나요? 뭐 봐주세요. 그래서 얘가 역시 동일하게 x축에 a만큼 y축에 b만큼 모든 점들이 다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만 봐도 돼요. 꼭지점 봐서 a만큼 b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가 될 것이고 그래프 모양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처리해라 그랬는데 당연히 이게 a만큼 이게 몇만큼 b만큼 평행 이동했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또 나눠봐요. 첫 번째는 이게 2차 함수인데 이 함수 그래프 꼭지점이 a, b가 됐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y는 x-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b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이 b가 1로 이항돼서 처리하면 이런 모양인 거죠. 뭐죠? y-b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로 이해해 보자는 거죠? 자치로 이해해 봅시다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자치로 이해한다는 얘기는 한번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의 좌표를 P라고 해요. 그럼 얘가 x, y라고 합시다. 그럼 역시 동일하게 이 지점의 좌표를 라지 P라고 그래요. 라지 x, 라지 y라고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하려고? 맞아요. P점을 설정해요. x, y로. 그럼 그 놈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뭐만큼, b만큼 무슨 이동했다고요? 평행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 지점의 좌표를 P 이제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라지 X, 라지 Y라고 하는데 이 라지 X, 라지 Y가 사실 알고 보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갔으니까 X 플러스 A Y도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갔으니까 Y 플러스 B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해요? 좋아요. 얘를 만들어낸 식을 봤더니 Y는 뭐라고요? X제곱. 근데 우리는 스몰 x에 대한 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스몰 x에 대한 식,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a야. 스몰 y는 불러봐요. 라지 y 마이너스 b야.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가 또 넣어봤더니 라지 y 마이너스 b는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얘가 라지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제 드디어 라지 x, 라지 y에 대한 식이 필요 없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 스몰 y로 바꿔도 이제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 식도 위에 주어진 이 식하고 또 완전히 같은 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걸 3번이나 설명했는데 확인을 좀 잘 해보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번이나 했어요. 그냥 막 공식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당연하지 뭐. 왜 당연하지? 이게 1로 또 연습해? 이게 1로 이항됐으니까 B가 1로 이항돼서 넣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게 공식 외우는 거보다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더 넓게 된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정리 한번 해보죠. 평행 이동에 대해서. 평행 이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의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 그럼 점 P라는 점이 있대요. x, y가 있대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이 틀을 유지하세요. 문제 풀 때 이 틀을 유지하세요. 뒤에 가면 대칭 이동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 막 같이 섞여서 나오면 문제 풀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지키세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난 문제 풀 때도 이거 그대로 쓰면서 해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무슨 이동했다고요? 평행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점을 P1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 P 다시라고 할까요? P 다시라고 해도 돼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점의 평행이동인지 도형의 평행이동인지 먼저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형을 표현할 때는 이 표현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P의 X, Y는 0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어요? 그리고 보통 여기도 그냥 F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뒤에 는 0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 전체는 뭐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인 거지?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원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세 개를 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조심할 건 는 0이 붙었냐 아니면 그냥이냐 이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개 좀 확인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얘하고 얘에 대해선 뒤에 가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완성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한대요. X축에 자꾸 삐뚤어지네요. 얘를 확인해서 X축에 양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에 양의 방향으로 B만큼 만약에 무슨 이동한다면? 평행 이동한다면 알고 봤더니 F의 X-A, Y-B는 0이라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점일 때는 그냥 필요한 대로 더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일 때는 부호를 바꾸는데요. 도형일 때 부호 왜 바꾸죠? 빨리 설명해 보세요. 도형일 때 부호 왜 바꾸죠? 그렇죠. A가 이항됐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조심하셔야 될 건 이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 X하고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X는 같은 X예요? 다른 X예요? 대답해 봐요. 다른 X죠. 왜 다른 X죠? 얘는 이동하기 전에 얘는 이동한 다음에 원래 얘가 뭐였지? 라지 X였는데 스몰 X로 바꿔준 거예요. 자취할 때 충분히 했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Y와 이 Y도 사실은 다른 Y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좀 보면 얘는 원으로 좀 설명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X, Y를 얘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동된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X, Y를 얘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X좌표하고 이 X좌표는 같은 X좌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확인해 보면 앞에 있는 이 X하고요. 이 X는 어떤 X인 거지? 같은 X예요. 왜요? 이게 3이었으면 여기 3에다가 몇만큼 더한 거잖아요. 얘가 Y면 Y에다 몇만큼 더한 거란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거 우리 여기 아래다가 쓰겠습니다. 옆에다 쓸까요? 좋아요. P라고 합시다. P에 이 P는 Q여도 되고 다른 거에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왜 자꾸 그걸 설명합니까? 아이들이요 나중에 수학 문제 풀 때 무조건 막 계산만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표현이 해석이 안 돼서 수학적 표현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수학은 기호를 보면 항상 아주 깊게 파고들 줄 알아야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얘 P가 X, Y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도형인 거니까 아래다가 쓸게요. 도형은 F의 X, Y는 0입니다. 이렇게 된 놈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얘는 앞에 있는 게 X 좌표예요. 오늘 많이 부러지네요. 좀 습한가요? 뒤에 있는 애가 Y 좌표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하단 말이죠. 뒤에 가면 조금 더 할 거예요. 근데 아래 주어진 이식 있잖아요. 아래 주어진 이식은요. 이게 좌표가 아니고 이식 전체가 X와 Y에 대한 무슨 식에 해당하는 거지? 관계 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어요? X와 Y의 관계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좌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전체는 X, Y의
관계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될 거, 우리 원래 뒤에 대칭 이동할 때 설명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온 김에 가만히 보시면 얘는 앞에 있는 게 x좌표고 얘는 뒤에 있는 게 y좌표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보면 x, y의 관계식이니까 비교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3의 x의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관계식이 있대요. 그리고 얘하고 자리 바꿔봐요. y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은 0이란 관계식이 있대요. 두 개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가 화면에서 사라졌는데 잘 비교해보세요. 얘하고 얘 자리 바꿔도 여전히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인 거니까 이때는요. 관계식일 때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x는 계속 x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죠?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호가 그렇거든요. 얘는 그냥 계속 y예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이따가 대칭 이동 가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억해 두세요. 표현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점일 때는 그냥 더한다. 도형일 때는 부호 바꾼다. 근데 왜 바꿨다고요? 자취니까. 두 번째, 얘는 자리가 중요하다. 얘는 관계식이니까 자리가 바뀌어도 x는 여전히 x, y는 여전히 y. 얘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인 거니까. 됐어요? 표현 방법 좀 허투루 넘기지 말고요. 꼼꼼하게 잘 따져봅시다.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정리했으니까 얘 몇 개 한번 해보죠. 얘 한 3개 정도만 해봅시다. 예를 들어 P라는 점이 있대요. 3,4가 있대요.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대.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의 점을 P 다시라고 합시다. 당연히 6,6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보죠. 당연히 도형을 많이 할 거예요. 원 먼저 해볼까요? 직선 먼저 할까요? 3의 x-y-1은 0이란 직선이 있대요.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무슨 이동했다고 볼까? 평행 이동했다고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 x 대신에 뭐 한다고요? x 플러스 3이 아니고 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 자리 넣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넣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처리한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제가 평행 이동한 방정식이 돼요. 하나 더 해보죠. 예제 3번. 이번엔 원할까요? x제곱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놈이 있대요. 역시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그래요. 그럼 얘가 x 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넣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에 뒤에 보면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2를 넣어요. 됐어요?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몇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포물선은 우리 2차 함수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했었으니까 따로 생략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나 중간에 우리는 이 과정 중에서 뭐를 염두에 둬야 돼? 자취가 숨어져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발 그냥 외우지 맙시다. 한번 보시죠.